자, 오늘 관점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86.1K 그리고 81.9K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해당 구간을 이탈할 경우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가격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1선을 돌파한 다음 진입하셔도 괜찮고요. 안녕하세요, 퐁크입니다. 오늘도 제 관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녹화를 시작했고요. 그 전에 지난 관점 복귀 먼저 하고 올게요. 1월 30일부터 총 6개의 영상을 올렸고 지지 가격은 93K로 모두 같았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직후 93K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이탈하면서 스탑로스가 나갔습니다. 이어서 텔레그램에 공지한 초단기 지지 가격 86.1K 그리고 81.9K 지지 가격을 공지한 이후로 해당 가격까지 하락했고 현재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난 관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알트코인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관점의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근거 121선. 과거 121선을 이탈하면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백테스팅 해볼게요. 2021년 상승장 121선에서 반등했지만 결국 이탈했습니다. 이탈한 가격으로부터 마이너스 43%, 다시 한번 반등해서 121선 돌파. 이번 조정은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다시 크게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조정받으며 이탈한 가격으로부터 마이너스 38%, 재차 반등해서 121선 돌파, 또다시 조정받으며 마이너스 40%, 2019년 상승장 조정받으며 121선 테스트, 단기 반등했지만 결국 이탈했습니다. 이탈한 직후 마이너스 28% 하락, 다시 반등해서 121선 돌파, 하지만 조정받으며 이평선 이탈한 가격으로부터 마이너스 53% 하락, 2017년 상승장 121선을 타고 상승했고 이후 큰 조정을 받으면서 이평선을 이탈했습니다. 이탈한 직후 마이너스 42% 하락, 다시 한번 반등해서 121선 돌파, 하지만 곧바로 조정받으면서 마이너스 39% 하락. 자, 현재도 이평선을 이탈했고 아직 하락폭은 과거에 비해 깊지 않습니다. 반등하더라도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평선을 돌파하기 전까진 매수를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로 201선을 볼게요. 과거 201선까지 조정받으면 그 이하로 갈 확률이 높았습니다. 백테스팅 해볼게요. 201선을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했고 조정받으면서 201선을 테스트했습니다. 201선 테스트 이후 더 깊은 저가를 만들어냈고 201선 밑에서 매물대를 만든 뒤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상승 추세가 마무리되고 조정받으면서 201선 테스트, 201선을 테스트함과 동시에 이탈했고 더 깊은 저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201선 밑에서 매물대를 만들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 21년 상승장 조정받으면서 201선 테스트와 동시에 더 깊은 저가를 만들어냈고 201선 밑에서 매물대를 만든 뒤 상승했습니다. 다시 한번 201선 테스트 이후 201선을 이탈했고 201선 이하에서 매물대를 만든 뒤 상승 추세, 다시 한번 201선 테스트, 그 이후 이평선을 이탈했습니다. 상승 추세, 조정받으면서 201선 테스트, 곧바로 201선을 이탈한 뒤 더 깊은 저가, 밑에서 매물대를 만들고 201선 돌파, 다시 한번 201선 테스트, 이탈한 뒤 더 깊은 저가, 이평선 밑에서 매물대를 만든 뒤 상승 추세, 다시 한번 201선 테스트, 이후 이탈하면서 더 깊은 저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현재도 똑같죠. 201선 밑에서 종가를 마감할 경우 이평선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 20주선. 현재 20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앞선 조정처럼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낫다는 말이죠. 네 번째 근거 지지선. 단기 지지선은 네 번째 테스트에 이탈했고 중기 지지선은 세 번째 테스트에 이탈했습니다. 지지선이 이탈할수록 반등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근거 테더 도미넌스 주봉 차트. 이 매물대를 백테스팅 해볼게요. 상승해서 매물대를 테스트했고 매물대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 돌파한 이후엔 다시 한번 반등,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매물대를 테스트했고 단기적으로 반등했지만 결국 이탈했습니다. 매물대 테스트 이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테스트하면서 돌파했습니다. 조정받으면서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한번 매물대를 테스트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매물대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미넌스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근거로 CME 갭을 볼게요. 현재 93.5K 그리고 77.9K의 CME 갭이 있습니다. 어떤 갭을 먼저 채울진 모르지만 93.5K 그리고 77.9K에 도달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여덟 번째 근거로 보조지표를 볼게요. 현재 보조지표는 과거 역사적인 구간까지 하락했습니다. 헝다빔 사태 때 저가와 비슷한 수준이죠. BB%B도 마찬가지. RSI
다행히도 역사적인 구간까지 하락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8번째 근거 이격도, FTX 사태, 헝다 파산, 그 이후 역사적인 저가 부근까지 이격도가 하락했습니다. 과거 해당 구간에선 크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하락 추세가 잠잠해진 뒤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거로 엔빌롭을 볼게요. 과거 엔빌롭 하단에선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도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관점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86.1K 그리고 81.9K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해당 구간을 이탈할 경우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가격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1선을 돌파한 다음 진입하셔도 괜찮고요. 자, 이어서 알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요청이 많았던 샌드박스를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채널 구독 부탁드릴게요. 현재 샌드박스는 1년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평선을 다시 돌파하기 전까진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장기 지지선이 가까워졌죠. 장기 지지선은 과거 하락 채널의 중단선과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가장 큰 볼륨이 터진 구간이기도 했고요. 김치 프리미엄은 1%로 낮은 축에 속했고 최근 5위 고래가 5천만 개의 수량을 출금했습니다. 자, 모든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유력한 반등 가격은 0.2283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알트코인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관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